정말 터널 끝을 나온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나와서 좀 이제 빛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나 이제 카카오, 이 국민 주식이었던 카카오에 대해서 자꾸 또 신문, 언론에서 요거 헤드라인으로 싣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은 돼요. 이런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게 단기 고점이다, 주가의 네네. 고점이다라는 그런 또 이렇게 불문율이 있잖아요. 일단 뭐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4분기에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카카오보다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입니다만 네이버는 지금 이제 그 4분기에 매출이 2조 5,6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3,964억 그러니까 한 4천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는 2조 2,279억 원에 영업이익이 1,510억이니까 영업이익 쪽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좀 강세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좀 눈여겨볼 점은 영업이익률 증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1% 뛰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톡비즈 뭐 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그 카카오톡에 띄우면 거기에 이제 톡비즈라고 해서 거기 그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톡비즈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기 친구 탭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때 사실 그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카카오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점 때문에 카카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시장에서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경쟁 상대로 봐야 되나요? 경쟁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죠. 네. 현재로서는. 근데 항상 보면은 네카오 하면서 네이버가 실적이 더 좋냐, 카카오가 더 많이 좀 회복을 하냐 이런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그만의 밸류를 좀 챙겨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둘이 굳이 이렇게 붙여서 싸울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같은 이제 업종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항상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보면은 비교하기 싫은데 또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해봅니다. 네이버는 1% 상승, 카카오는 1%대 지금 2% 가까이 후반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6만 원을 훌쩍 넘기더니 이제 그때는 약간 토스 상장 이런 모멘텀도 함께 받아서 그룹주가 올랐는데 지금은 좀 엇갈린 움직임 조금 소강 상태예요.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땐 두 기업 다 매수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있었죠.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그렇다라고 해서 카카오가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뭐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향후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안 계실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큰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뭐 공중분해시키려고 운영진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그 수뇌부에서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사업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뛰어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항상 저는 이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금 전에 실적에서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기업 역시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기업 모두 다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뭐 주가 흐름상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실 때 무슨 테마주라든지 굉장히 빠른 변동성이나 등락을 노리고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업들 매매하실 땐 그래도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좀 기간 자체를 길게 잡으시면 뭐 손실 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살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여전히 저점 대비해서 반등하긴 했지만 앞으로에 있어서의 성장성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네카오,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큰 형님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실적을 앞두고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가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과연 괜찮을지 임순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실적 발표는 뭐 지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주가에는 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같은 기업의 지금 이제 가장 화두는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AI를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시장 내에서 그렇게 이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이제 자체
아유 발음도 안 되네요. 네, LMN이 이제 한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시장 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지금 오늘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AI 관련된 분야가 좀 상대적으로 좀 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주가 상승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지만 뭐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물론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은 지금 필요로 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조정 기간, 그러니까 뭐 기간 조정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조정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LLM 어려운 발음입니다. 예. 라지 랭귀지 모델하면 더 편하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합니다. 예, 영어를 LLM. 잘하시니까요, 우리. LM은 팀장님 연속으로 똑같은 발음이니까 네, 어렵죠. LLM. 예, 간장공장 공장장 한번 네, 하시면 그렇죠. 조금 풀리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특히나 외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함께 매수한다고 하는데 그런 수급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땐 이 두 기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에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뭐 이런 안정성이나 성장성 같은 경우는 특별한 돌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그 인프라를 통해서 뭐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AI 쪽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엔 네이버나 카카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규모가 좀 작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AI 관련주들이 많이 언급이 되지만 네.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기업 역시도 AI 쪽에 대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장렬 교수님, 네이버와 카카오 나누지는 말자고 했지만 매력도를 따지면 뭐 지금 AI를 먼저 좀 선보여서 뭔가 이 움직이고 있는 네이버 쪽이 더 좋을까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카카오를 예. 많이 신경 안 쓰는데 네. 최근에 그 누구지? 김범수 위원장이 사내 임직원 무슨 간담회에서 그렇죠. 경영 쇄신한다는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요새 그런 동시에 기사가 많이 나와요. 내실 다지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적자가다는 부분에 뉴 이니셔티브라는 회사가 3개 있어요. 네. 다 아실 거예요. 뉴 이니셔티브 별거 아니고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하는 IT 솔루션 하는 게 있고 네. 카카오 브레인 아까 멀티모달 LMM 개발한다는 것이 카카오 브레인이거든요. 얼마 전에 깃허브에 그 오픈 소스 공개한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 헬스 이거는 좀 약간 덜하지만 이 3가지에서 적자가 2,500억인데 작년에 이게 올해 한 1,000억 정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실을 다지면서도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클라우드를 하면서 IT 솔루션도 버린다 그러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내실을 다지는 과정 속에 선별하면서 집중하는 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 같고 근데 뭐 시장에서 이제 LML 그러니까 멀티 모달 이것이 처음에 작품이기 때문에 네. 이거가 좀 평가가 좋으면은 마치 S24처럼 투자가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저는 비슷하게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평 정리해 볼게요. 먼저 김장렬 교수의 의견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글쎄요. 저는 실질적으로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임순재 교수, 추가 상승하려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박소 교수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다. 이재규 교수는 과학 하락은 반등 모멘텀이다. 라고 의견 남겼습니다.